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오셨습니다. 지역구가 어디시죠? 대전 유성구입니다. 네, 대전 유성.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네. 이공계 연구소,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유성 온천도 있고요. 네, 네. 이번 누리호 네. 발사 연구했던 그 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 네, 네. 전자통신연구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유흥식 추기경님을 배출한 대전교구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 이 의원님도 교우시죠? 예, 저 네. 이상민 피델리스입니다. 네, 의정 활동에서 가톨릭 신자라는 점을 강조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사형 폐지 활동 같은 예, 데서도 예,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사형 폐지 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네. 예, 뭐 이게 오랫동안 묵어 있는 숙제고 계속 이제 제기하는데 사실은 그 전보다 제가 초선 때보다 더 국회의 구성원들이 네. 의원들이 상당히 좀 보수화가 됐다고 봐야 될까?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뭐 고민 깊은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더불어민주당에 절대 과반을 줬는데 이런 문제 하나 못 푸냐 이런 비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5년 만에 정권을 그래서 선거에서 친 거다. 꾸지람을 네. 받은 것은 충분한데 사실은 저희 당 내에서도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우선 이 법안을 발의할 때도 네. 그렇게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생각이 다르다. 뭐 이런 의원들이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더불어민주당은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분들이 많고 국민의힘은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것도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뭐 진보적이다라는 면에서는 제 구성원으로서는 네.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별로 나타난 대선 때 네.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별로 뭐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저희 당 그리고 정의당 또 진보의 그 진영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치열한 어떤 아젠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종전보다는 굉장히 좀 떨어졌다. 약발이. 네.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주목받았던 것이 뭐 여럿 있습니다만 기본소득 공약 같은 게 주목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막상 대선 때는 그걸 빼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를테면 사이다 같은 사람이었다면 약간 김 빠진 사이다가 된 게 아닌가. 아니 저는 그런 것도 선거 패인 중에 하나로 내부에서 지적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뭐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지만 그러나 치열하게 부딪혀서 그런 것들은 종합 보완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표 공약을 줄기차게 힘차게 못 밀어붙인 점이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그건 당내 반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반대든 뭐든 자기 소신이 그러면 확실하게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가 당연히 있죠. 네네. 예.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좋은 또 그런 묘안이나 또는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점이 부딪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회피랄까요? 당내에서 소수 그룹이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저 이재명 저 의원한테 요새 하도 좀 고가운 소리를 내서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든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든 또 좀 더 그 진보 쪽을 하고 있는 정의당 또는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들이 어떤 의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한번 성찰해 보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매우 낙후돼 있고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레토릭처럼 반복되는 상투적으로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점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방선거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 현수막을 보면요. 색깔을 보여주지 않으면 빨간색, 파란색, 그렇죠. 어떤 노란색 아니면 이게 어느 당 후보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똑같은 공약들인데. 그럼 지방자치 네.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지역에 관한 치열한 의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의 그런 게 없죠. 다 똑같아요. 예. 이거는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대선의 연장선이고 지방선거는 부재했다. 없다. 네. 예. 그런 면에서 중견 정치인으로서 조금 반성도 하시고. 반성해야죠. 네. 예. 반성해야 되고 특히 우리 당이 지금 단순한 뭐 전략 전술이 실패가 아니고 네. 실력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실력에서요. 예.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실력에서 밀리고 있고 그래서 유능한 정당이 돼야 된다. 뭐 혁신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하는 정당이죠. 옛날 혁신계 같은 게 아니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또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은 온통 이재명 예.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당대표로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제고 그게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이라든가 네. 바꿔야 되거든요. 확 네네. 바꾸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시선을 잡을 정도의 어떤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의제도 안 되고 또 저희 당 워크숍 할 때도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민주당 의원 중에 다수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네. 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출마한다 이렇게 밝힌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약간 뭐 경계심 이런 게 당의 어떤 기류가 있는 거군요. 그런 것보다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대선 후보이고 대선을 치른 큰 지도자죠. 네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큰 자산인 건 틀림없지만 또 한편 상반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난 대선 과정 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소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당대표 당의 얼굴이 됐을 경우에 결국 당과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 그게 바람직한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것은 이재명 의원 설명에 의하면 뭐 성남시장 할 때 여러 번 했던 거 몇 년째 한 거를 검찰이 주도해서 또 터는 거다 뭐라고 설명을 하던데 뭐 그거 가지고는 네. 국민적 의혹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말하자면 네. 여러 가지 대장동 건도 있고 뭐 백현동 건도 있고 또 성남 FC 뭐 등 후원 건도 있고 또 변호사비 대납 건도 있고 카드 유용 문제도 있고 법인카드 뭐 이런 등등을 충분하게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네. 그 과정이 그냥 억울하고 그냥 뒤집어 쓰고 정치 보복을 당한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정쟁거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국민적 판가름은 국민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요. 국민이 볼 때 갸우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아무래도 당내에 네.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됐고 네네. 전국의 조직을 가동할 수 있는 뭐 제일 유력한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죠. 당선이 유력하니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명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안 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민주당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또 하나 좀 의아한 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딴 발언도 이제 그만뒀는데도 계속 사회적 발언 또 정치적 발언들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당이 좀 어수선하구나 이분들이. 네, 매우 어수선합니다. 그냥 어수선한 게 아니라 네. 매우 어수선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만둔 거죠. 그만뒀으면 네. 자중하고 근신하는 기간이 그렇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적 발언 안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자중하는 거죠. 그런데 네. 어떻게 된 게 어느 때부터인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고 자중해야 될 분들이 앞에서 너무 막 이렇게 설치고 네. 자신의 뭐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리더십을 어떻든 전당대회 때는 만들어야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숫자만 많지 죄송합니다.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거는 뭐 근거 있게 바라보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뭘 지향하고 뭘 기반으로 하고 있고 뭘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이뤄낼 것인가라는 걸 정리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노선 차이가 있거나 가치 지향성의 차이가 있다면 치열하게 논쟁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없고 특정인이 출마는 하지 마라 해라.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네. 뭐 세대 교체론 뭐 이런 뜬금없는 구름 같은 얘기들만 약간 지연 말단으로 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번에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았잖아요. 예. 그건 정말 준엄한 회초리 아닌가요? 광주시장에서 투표율도 33%가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분은 투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담은 또 무소속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의 소위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조차 아주 매섭게 외면당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이 이미 경고음을 한창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높은 퍼센테이지로 지지하셨던 분들이 바로 냉담한다는 건 민주당 정신 차려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작년 재보궐선거 때 크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뭐 뻑적지근하게 뭐 잘못했느니 말았느니 뭐 이렇게 쇄신하느니 하다가 1년 만에 대선을 맞이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를 했으면 얼마를 졌든 간에 크게 반성하고 쇄신책을 빨리빨리 마련하고 실행을 옮겼어야 되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뭐 네. 이런 걸로 해서 책임 문제도 거론이 안 되고 규명도 안 되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제 한 2개월 만에 맞이했죠. 대참패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전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죠. 윤석열 정권이 아직 2달이 안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거기도 어수선하죠. 뭔가 국정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말고 그 청와대가 아니라 뭡니까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국정 운영 보면 어수선하고 어수선하죠. 불안하고 위태롭고 믿음이 덜 가죠. 네. 그리고 좀 물론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작은 실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뭐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뭐 경찰의 고위직들을 발표했다가 한 2시간 만에 취소하고 네. 또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랬다가 뭐 국기문란이라고 또 화내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야당이 자기 자리를 잡고 정부를 견제해주고 또 어떨 땐 이끌어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어느 쪽이 맞냐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여야가 똑같이 정치적 적대적 공정관계 못난이 경쟁 이걸 하고 있는 것 누가 같습니다. 못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 평론가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은 이제 현장에서 뛰는 선수시니까 하여튼 민주당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 그 사형 폐지 법안을 의원님이 계속 내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상임위 상정은 언제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풀릴 건가? 법사위에서 이거에 대한 공청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밀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하고 평등법이라는 거를 냈습니다. 냈는데 공청회도 이 차별 그러니까 사형 폐지에 관한 법안은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도 법사위원장 권한으로서 그걸 공청회에 옮기려고 하는데 여야 간사 사이에 그거를 계속 합의를 안 하고 해서 결국 못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뭐 저도 제 부족함이 있어서 못한 그 점이 저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소위 유럽에 있는 대사님들 주한 여러 국가의 대사님들은 이 사형 폐지는 한국하고 EU FTA 그 협정에 부속 협정으로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터키 같은 나라도 유럽연합 가입하면서 조건이 사형 폐지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세계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한국 같은 선진국이 사형 폐지 국가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반동이 있거나 갑자기 뭐 사형 집행하거나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니 저희는 궁금한 게 사형 폐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서명한 의원들은 많은데 막상 뭔가 일을 꾸려갈 때는 상임위에 상정하거나 이럴 때는 잘 안 되는 까닭은 뭔가요?
결국 법사위에서 양당이 네. 그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뭐 그런 증자입니다. 오늘은 딱 이상민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이거밖에 없네요. 하여튼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도 이상민 의원님이 모범을 보여달라. 예. 네. 제가 좀 더 가열차게 그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이상민 의원님이 좀 주도적인 역할, 여태까지도 여러 역할을 많이 예. 하셨는데 그리고 인권 문제는 사실 여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여론 문제라는 게 뭐 어떨 때 흉악범 사건 터지면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가기도 하고 또 억울한 사형수 얘기를 뭐 드라마에서나 보면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 정책은 한결같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